안녕하세요. 맞춤경매 김희중입니다. 오늘 임장 다녀온 물건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장을 다녀온 물건인데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갔다 왔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도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경매를 이제 막 입문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하는 정도라고 하면 이런 물건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 물건이 좀 그렇게 접근을 하면 가장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임장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71999번이고 부산광역시 감만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에요. 평수는 8.85평이니까 원룸이고요. 토지 건물 전체 다 나와 있습니다. 소유자, 채무자 개인이고 채권자는 은행이에요. 근데 봤더니 지금 최초 감정가가 1억 1,500이었고 한번 미납을 했고 7,80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미납을 했고 한 명밖에 안 들어왔죠. 미납됐고 지금 5차입니다. 5,888만 원. 물건 분석은 했으니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사진 한번 보고 임장을 갔다 와서 구석구석 좀 잘 찍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진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이 사진은 지금 조사관이 찍은 사진이고 현재 상태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저희도 지금 이 길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이 길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쪽 방면이 동쪽 방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동, 이 반대쪽이 서쪽이겠죠? 남, 북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해당 경매로 나오는 것도 동향이에요, 동향. 그렇게 나와 있고 주차장도 이제 저희가 갔을 때는 당연히 출근을 해서 그런지 넉넉했어요.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해당 이제 보는 쪽이고 저희가 봤던 물건이 이쪽이고 여기는 좀 평수가 투룸, 쓰리룸입니다. 여기가 이제 원룸이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이거는 없었고 비슷하게 이제 부동산에서 붙어 있긴 했어요. 지금 이마트24인데 이마트가 아니고 GS입니다. 지금은 GS로 바뀌었어요. 차단기가 있고 우편물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관리가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거든요. 저희도 이제 현장 가서 제가 벨도 눌러보고 했는데 당연히 없죠. 출근을 했으니까. 없지만 눌러봤어요. 다 예상을 했습니다만 눌러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이제 투룸, 쓰리룸이고 여기가 이제 원룸입니다. 생겼고 제가 찍은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GS25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제 10층 여기에요. 지금 이게 나온 겁니다. 이게 호실이 나온 거예요. 여기도 이제 제가 영상 물건 분석에서도 나왔지만 간만 1구역 주택 재개발 상당히 면적이 넓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의 헬리오시티급으로 상당히 크다 면적이. 그거는 이제 앞에서 한번 물건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 이 물건을 일단은 다녀와서 이제 봤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 사진도 이제 동일하게 GS25로 돼 있네요. 돼 있고 똑같아요. 지금 시점이랑 똑같은데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단은 지금 세입자가 있죠. 세입자가 있는데 다 배당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소액 임차인이다 보니까 영순위로 배당을 다 받아요. 배당을 다 받기 때문에 임차인이 손해볼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명도하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싸게 잘 낙찰을 받아서 지금 현재 임차인에게 이제 집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분이 나간다라고 하면 이분이 나가면 또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서 맞추면 돼요. 맞추면 되는데 제가 물건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시세가 어느 정도가 되고 지금 매매는 어느 정도로 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이라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고 회사 보유분 이제 분양을 남아있는 게 있냐 가격은 얼마냐 라고 했는데 머리가 좋죠.
더 이상 분양은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안 하겠어요? 분양을 안 하고 우리가 임대는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보유분을 분양을 했었는데 분양을 하다 보니까 시세 차익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야, 분양하지 마. 임대로 돌려.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임대를 돌리는 것이. 그래서 분양을 이제는 안 합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급매물로 나와 있는 게 있기는. 근데 매물이 한 8천 정도 된다. 분양받은 시세보다는 싼 거는 맞아요. 8천이라고 하면. 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이유는 이거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이걸 볼게요. 등기부 이제 요약된 건데 지금 소유권 이전을 16년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고땡땡이 소유권 이전하면서 대출을 받았죠. 동일한 날짜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채권 최고액이 이제 9,600만 원이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채권 최고액은 총 채무액의 120%를 잡거나 130%를 잡아요. 은행에서 더 많이 잡습니다. 역으로 계산해 보면 대출이 8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120%니까 9,600이겠죠. 그러면 대출을 8천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분양가는 당연히 더 높겠죠. 8천보다 더 적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금매로 8천으로 나온 것도 싸긴 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매로 나온 게 얼마죠? 5,880이죠. 박앤세일이죠. 박앤세일. 그러면 대출은 얼마나 될까? 당연히 되죠. 80%. 낙찰가의 80%는 그냥 됩니다. 그러면 내 돈이 영상에서 나왔지만 취득록수 빼고 5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500만원대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장 정확할 텐데 제가 그것도 확인을 했어요. 회사에서 임대를 하고 있다고 했죠. 원룸의 기준으로. 임대료가 얼마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임대료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분에 대해서 임대료는 500에 4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층수는 좋냐? 나는 높은 층에서 살고 싶다. 있다. 고층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매로 나온 게 10층이고 이게 지금 총 19층인가 18층까지인가 있을 거예요. 괜찮죠? 10층도 좋습니다. 임대가 500에 40에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임대 운영을.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매물로는 500에 35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낙찰을 받고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더 싸게 하던가 아니면 지금 임차인으로 있는 사람한테 이 조건으로 하자고 하던가 이 조건으로 하자고 하던가 그거는 하기 나름이겠죠. 이자 내고 한 달에 20만 원씩 남는 거죠. 정확히 따지면 16만 원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까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안 하는데 좋은 물건이고 임장을 갔다 오니까 더 괜찮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임장을 다녀와서 제가 영상을 말씀을 드리니까 잘 한번 보시고 임장도 가보시고 괜찮으면은 입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비, 기본 관리비는 원룸은 한 9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인데 9만원이면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이고 미납된 거 없고 당연히. 그리고 우편물도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되게 성실한 사람인 것 같아. 네, 아무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